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네, 오늘은 IS 동서라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관심이 딱히 없는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갖고 왔다는 건 저 기릿이 그냥 갖고 오진 않았겠죠. 저 기릿은 항상 좋은 종목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IS 동서가 그럼 뭐냐 했더니 건설이었어. 요즘 건설 그 누가 투자합니까? 라고 말이 절로 나오는 그 건설 섹터입니다. 한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이제 바닥으로 치면서 아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건설 주가는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올해부터 갑자기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건설에 관련된 건설주만 딱 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깊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뉴스를 보니까 올해 건설주 막판 연고점을 달성하면 내년 또 긍정. 누가 소해주라고 했나? 겨박제 뚫은 건설주의 반란. 이름 좋네요. 올해 죽쓰던 건설주 주가 바닥론 솔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설 사이클이 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과 포스코를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가져와? 얘네는 건설이 아닌데. 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조선주 불과 한 3개월? 3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안 보던, 이 보이시죠? 아무도 안 보던 얘기. 거래량 바닥인 거.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2배가 올라 있습니다. 뭐야, 진짜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포스코. 철강 누가 봅니까? 철강 아무도 안 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철강, 건설의 공통점은 작년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하지만 포스코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그래서 건설주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새 50% 정도에서 뭐 적게는 30%, 양보해도 30% 정도는 금방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소외된 산업이지만 내년에 좋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IS 동설입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은 이제 건설 관련된 거를 꽤나 다룰 예정입니다. 적게는 한 5개에서 많게는 한 10개까지 다룰 예정인데, 그건 그때그때 스케줄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 순서가 매수 추천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 그러니까 5만원이라고 보고, 현재 목표 타겟 프라이스는 65,000원이라고 합니다.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기본이 30%입니다. 30%가 안 되면은 이게 매도 의견인 것 같은 그 정도 느낌, 딱 기본인 것 같아요. 자, 아래 실적을 보면 2022년에 올해 2배 수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매출액이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조 5천억 매출액입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9천억, 그럼 1조죠. 뭐 거의 마이너스 40%가 났습니다. YOY. 자, 2020년은 다시 1조 2천억, 그러면은 다시 26%가 상승을 했지만 2018년에는 비비지 못하고 있죠. 역시 건설은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내년을 딱 보니까 1조 4,500억의 컨센입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에 육박하면은 이제 2018년이랑 비슷해졌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또 못 따라왔습니다. 이거 뭐 건설이 그렇지. 자, 2022년 컨센을 보면은 2018년을 그냥 뛰어넘은 근 30% 이상 상승. 그럼 영업이익도 2018년 회복, 순이익도 회복하고도 더 오르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빅사이클을 타긴 탔나 보다라는 거를 컨센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컨센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제 빅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의 실적입니다. 2015년 보면은 9,400억. 그 다음에 근 2배가 뛰었죠. 2016년에. 2017년에는 정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상승은 했지만 정체. 그리고 2018년엔 하락. 2019년은 다시 바닥. 2015년이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2020년은 다시 이제 상승. 21년, 22년은 다시 이제 빅사이클 고점. 자, 그러면은 주가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6년이나 2017년이 고점에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6개월 전에서 1년 전인 그때가 주가 고점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주가와 실적은 6개월 뒤에 나오고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앞당겨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주가는 내년 6개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요. 내년 2분기까지의 실적을 미리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2016년 중반이나 초반쯤에 주가 고점일 것 같은 게 예상인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아까 연평균 20%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쭉쭉 올라서 올해 2월이죠. 작년이랑 올해 2월 대비 거의 1.5에서 1.8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 그래서 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아까 2016년 정도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네요. 2015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빨리 경기를 예측을 해서 건설이 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종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상승이면. 주가 상승 그 다음 판은, 이거는 이제 과열이고, 그 다음 판은 2016년 중순.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가격이 딱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그러면 이때 주가 이 고점 있죠. 2016년, 2017년 실적이랑 그리고 2022년 실적이랑 똑같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저는 항상 고점이 똑같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점만큼은 충분히 지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16년, 2017년의 저점은 4만원보다 더 위였습니다. 42,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2022년까지 42,000원에서 조금 유하게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1, 2년간은. 그 말은 지금 이 가격 49,000원은 약간 부담될 수 있지만 4만원에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기분 좋게 1년에서 2년 정도를 매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이 빅사이클을 탄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오른다는 것도 컨센으로 확인을 했고, 그 확인을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도 건설업종 최고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건설 부분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및 실적 부진 부분 매각으로 인한 매각을 했나 봅니다. 그 부분 또 다루도록 할게요. 이익 건전성이 좋아졌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패스. 그래서 향후 4, 5년간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인선 ENT, 코엔텍 등 폐기물 관련 신사업에 힘입은 이익 안정성. 아주 엄청납니다. 확인하도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별 실적을 보시면은 건설, 콘크리트, 요업, 렌탄, 해운, 환경 좀 많이 하네요 라고 해서 봤더니, 자, 2019년 작년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부분이 역시 그래도 가장 크군요. 역시 건설 회사야. 그리고 콘크리트는 이어져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했던 게 요업이라는 게 있었네요. 요업이 뭐지? 자, 좀 뒤에 알려드릴게요. 렌탈이 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0000으로 찍힌 거 보니까 요업과 렌털을 날려버렸구나.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은 이런 요업 렌탈 산업을 날려버리고 남은 수익률이 괜찮고 돈이 잘 벌리는 건설, 콘크리트, 해운, 환경에 집중. 해운은 빼고, 네. 환경도 생각보다 되게 크죠. 환경도 2020년에는 콘크리트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그 부분을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요업이 일단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업 하면은 비금속 광물을 이용한 화학공업의 한 부분. 저 이거 보고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잘못 찾은 줄 알고 요업이 뭔데? 라고 봤더니 진짜 이게 요업이더군요. 도자기 만드는 거. 그래서 도자기를 왜 만들어? 도자기? 여러분들 변기, 좌변기나 그 다음에 양변기? 네, 그런 양변기 같은 거는 다 도자기라는 거. 다 구워서 나오는 겁니다. 구워서 나오는 거, 이 사업을 했었다고. 이 사업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날려버렸죠.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IS동사 실적 구석을 보자면요. 2018년 매출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었죠. 그리고 요업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이걸 왜 날렸지? 하고 봤더니 앞으로 렌탈도 꽤 크네요. 요업과 렌탈이 꽤 큰데 영업이익을 보자니 이게 뭐야?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낮았던 거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서 2018년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렌탈을 날려버립니다. 렌탈을 날려버리고 이제 2019년이 돼서 렌탈을 날려버리고 요업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럼 요업은 계속 되고 가나? 라고 했더니 요업 매출액이 영업이익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요업도 날려서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던 렌탈과 요업의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던 산업을 그냥 날려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그럼 매출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하지만 그 돈으로 다른 거에 투자를
그리고 영업이익에는 어차피 딱히 영향이 없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회사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없었지만 여기에 생겼죠. 환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환경이 뭔데? 라고 봤더니 인선 ENT 알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IS 동서를 공부하면서 IS 동서보다 인선 ENT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인선 ENT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건설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막간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폐기물 산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름 그거 아무나 땅 사서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나름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입니다. 그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는 근처에 폐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 여름에는 파리도 꼬일 거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덤프 트럭이 엄청 다니겠죠. 그러면 도로는 어떨까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덤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스팔트 깔아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흙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도로도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덤프들이 몇몇 덤프들은 그리고 운전을 좀 거칠게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크다 보면은 이제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폐기물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산업인데 근데 수익률이 엄청난 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입 장벽도 되게 높고요. 인선 ENT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매수하라는 포지션은 절대 아닙니다. 좀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진행공사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구, 가산동, 다 대구인가? 안양, 대구역, 부산, 울산, 네, 이렇게 경이 없네요. 경이 없구만. 그래서 대구랑 부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진행공사, 이쪽에서 유명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을 보니까 에일리넷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사실 못 들어봤지만 이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뭐랄까 동화 같은 느낌도 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에일리넷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열심히 짓고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해야겠죠. 자, IS 동서 같은 경우에 일단 빨간색이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인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IS 동서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우상향할 거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냥 계속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더 기린 말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현대 미포 보셨죠?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과도하게 이 정도면 거의 75도 상승 이상, 80도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4만원이 가장 정말 이상적인 웃으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하하하 이걸 왜 안 사?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단가인데 4만원까지는 모종의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안 올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손이 나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다리 찰 때까지 이렇게 4만원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러나 43,000원, 44,000원 돼도 그냥 매수하셔도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5만원에 지금 매수할 그건 아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자면은, 자, 목표가는 파란색입니다. 65,000원. 65,000원인데, 저는 보수적으로 6만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6만원이 오면은 이제 가진 거에 반을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년, 2년, 이 빅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이런 빅사이클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물론 건설이나 아파트 산업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인생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목표가는 파란색 6만원이 오면은 이제 가진 거에 50%를 매도하시고, 그 이상은 더 들고 가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스킬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추천은 4만원 초반대 이 정도 부분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또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날아가면은 아니 길이 니 때문에 망했다고, 내 IS 동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렇게 했는데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 기릿이 하나의 좋은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코덱스 건설 ETF가 있습니다. 아이 무슨 갑자기 ETF야.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차트를 보면은 우하향을 하면서 허접해 보이나. 일단 건설 자체가 다 허접했고요, 당연히.
그러나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전반에 투자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대로 내년에 건설주가 좋은 거지 IS 동서만 좋은 건 아니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혹시나 그 회사에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건설 회사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유물이 발굴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항상 매수를 할 때 그 산업 전반적인 거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건 지금 너무 건설이 사고 싶어. IS 동설을 사고 싶어. 그렇다면 코덱스 건설을 대신 좀 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코덱스 건설에 만약에 100만 원을 살려고 했다면 코덱스 건설을 한 50만 원만 사보십시오. 그리고 50만 원 샀다가 IS 동서가 진짜 기린 말대로 좀 떨어져서 4만 원 초반대가 됐다. 그러면은 코덱스 건설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IS 동서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 IS 동서가 계속 올라갔다. 그 말은 다른 건설도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수익률이 약할 수는 있으나 왜냐면은 ETF 특성상 이제 안정성이 높잖아요. 안정성이 높다는 건 리스크도 작고 수익률도 작다는 소리죠. 그럴 수 있으나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때 갑자기 쭉 올랐을 때가 있었죠. 그 최고점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지금부터 30%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때 왜 올랐나 했더니 대북주가 강세면서 부분적으로 올랐다. 거의 현대건설이 끌어올렸죠. 다른 것들은 참 안 움직였습니다. 현대라서 현대건설, 현대가가 또 북한이랑 그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올라서 이렇게 30%가 올랐는데 지금 경기도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오른다면은 글쎄요 이것만 사도 30% 이상은 그냥 충분히 샤샥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들어있나 한번 보자 하면은 현대건설 15% 그리고 우리의 지금 봤던 IS 동서 있나? 네 IS 동서 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ETF는 그냥 아무나 뚝딱뚝딱 집어넣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그런 미래도 충분히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걸러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건설주에 더 관심 있으시다면 이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정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고 그리고 또 찾아뵐 겁니다. 네, 길이셨습니다.